정묘년생들은 어느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정묘년생들은 대개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많아. 그러면은 이 정묘생 87년생 분들의 병오년의 금전운은 어때요? 금전운으로 얘기하려면 유리한 금전운하고 불리한 금전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병오년에 들어와서 만약에 부도파산이 난다고 해도 정묘생은 어느 정도 견디고 방어할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이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나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이를? 네. 이 40세 40세. 87년생 87년생. 토끼띠 분들의 병오년 운세는 좀 어떨까요? 토끼띠의 병오년 운세를 어떻느냐? 그럼 토끼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끼띠의 묘라는 것은 약초를 의미해. 필연적으로 토끼띠는 약과 인연이 많아요. 또 그리고 약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쪽하고 인연이 많아요. 근데 토끼띠에만 꼭 의사가 있고 뭐 다른 띠에는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띠만 가지고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끼띠의 그 묘, 정묘생을 묘라고 하잖아. 이거 뭐라면 정동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토끼띠를 무슨 토끼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동진과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도 정동. 정동 쪽. 동쪽에서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네. 해가 뜨면 생명이 샘솟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이 높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태양이 뜨는 것이니까 정동진과 같은 거. 거기에 정화라는 붉은 태양이 솟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묘 자체가 바로 정동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의 뜻은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성질을... 정동진에 태양이 뜨면 태양은 정화를 태양으로 보거든. 네. 병화도 태양으로 보지만 병정은 음양이에요. 병화를 태양으로 보고 근데 빛으로 본단 말이야. 빛이 생긴다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복사열. 그 열은 정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태양을 큰 불로 보고 정화를 작은 불로 본다고 그러면 떠오르는 태양은 정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묘목은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처음 시작하는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병인을 첫해라고 얘기하지 정묘를 첫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병인을 설명을 그렇게 했겠지만은 정묘에 들어가서는 정동진이라고 보면 돼. 정동진이라는 건 반드시 정이 들어가 있잖아. 바를 정자. 네. 고집이 존나 세는 거야. 이거. 정서, 정동, 정남, 정북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왕지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굽히기를 싫어하는 기본적 성향을 정묘생들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의 대명사가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 정묘생. 자기가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나가잖아. 끊임없이 계속 나가니까 혹간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뭐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고도 그러고 없다고도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옳은 길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변치 않는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또 남을 살리겠다는 어떤 일념이라든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끊임없는 어떤 변치 않는 그런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큰 것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그게 많이 좋지 않은 거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지나친 고집은 그런 다음에 예의도 바른 편이고 인정도 많은 편인데 욱하고 폭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예의가 바르다는 건 지가 예의가 꼭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예의 없는 사람은 특별히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의 2026년 병오년의 운세는 어때요? 병인생은 아까 이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병인생하고 정묘생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병인생의 병화는 태양이고 인목은 잣나무, 송백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묘생은 정화라는 것을 가지고 태양이라고 볼 수 있고 태양의 열기, 복사열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태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묘라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인생이 화가 나쁠 때 완전히 소나무 송진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한다면은 정묘생은 뭐라고 했어요? 버드나무라고 했잖아요. 버드나무 물속에 있는 나무 활이 없고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버드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버드나무가 말랐다는. 소나무가 시커멓게 누렇게 뜨는 건 본 적 있어 난. 네. 몇 번 봤어. 옛날에 군대 갔을 때도 나 군대 갔을 때 91년 동안 2년도에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그런 거 내가 봤어요.
그런데 버드나무 어디 있어 되게? 물가에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물이 말라도 그 밑에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드나무 타 안 타? 그래서 버드나무는 병오년에 불이 좋지 않은 사람도 최악에 이르진 않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최악에 이르진 않는 거야. 그것이 정묘년의 생명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정묘년생들은 어느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정묘년생들은 대개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많아. 왜냐면 왕지니까. 왕이라는 것은 한 우물을 파고 한 지역의 맹주로서 군림하는 경향이 많거든. 그 정묘년생들은 그렇게 사교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정이 있다는 것이지 사교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정묘생 87년생 분들의 병오년의 금전운은 어때요? 금전운으로 얘기하려면 유리한 금전운하고 불리한 금전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리한 운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4, 5, 2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묘년도 목화거든 결과적으로. 병인은 완전히 불인데 정묘는 그냥 목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무가 불을 조금 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젖은 나무 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병오년에 들어와서 만약에 부도 파산이 난다고 해도 정묘생은 어느 정도 견디고 방어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나무가 금방 타지 않거든.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지 젖은 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곧 꺼질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병오년이 딱 들어왔어. 병오년은 타는 태양이거든. 그러면은 병오년에 병화도 불이고 5년에 오화도 최고 뜨거운 불이거든. 그럼 완전히 불이 타는 거 아니야. 4, 5, 2월에 태어나면 이게 4, 5, 2월, 5월, 6월, 7월에 태어나면 버드나무도 불에 탈 수 있거든. 너무 여름에 태어나서 또 여름에 낮 시간에 태어난다. 낮 시간이라는 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 태어난 3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을 얘기할 수 있거든. 그 너무 뜨거운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년에 너무 뜨거워봐. 그러면은 버드나무도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 병정일주라면은 집이 불에 타는 형태니까 집이 불에 타는 문서가 불에 타는 형태고 집이 불에 타는 형태고 귀인이 불에 타는 형태고 날 도와줄 사람이 불에 타는 형태고 어머니가 불에 타는 형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매우 불리하거든. 매우 불리한데 그런데도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유리한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해자축월에 태어난 가불일생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나가지고 병정일생이라는 게 불사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이고 가불일생이라는 게 나무사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이거든. 나무가 사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겨울 나무가 되는 거거든. 정묘년이라 하더라도 정묘년에 태어났어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가불일주가 내년에 꽃을 피우는 형태가 되니까 매화에 꽃이 피거나 버드나무 끝에 버들강아지가 달리는 눈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만인의 중인의 사랑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나무 사주라고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저는 가불일주 나무 사주로 들었는데 겨울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꽃이 피는 거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버들강아지가 열리는 것이니까 만인에게 중인에게 사랑을 받는 운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처자식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처자식이 좋아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한 단계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불일주가 겨울에 태어나거나 해자축월에 11월, 12월, 1월에 태어나거나 2월 양력 2월, 3월,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나무사주로 태어났다면 내년에 대기할 가능성이 높지 싶어. 그런데 그게 4, 5, 2월이라면 정임한 목이니까 갑진, 을사, 병호, 을사, 정임한 목이니 갑진, 을사, 병호, 정묘거든. 정묘년생이 4, 5월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묘년이라는 게 정화라는 게 불이고 묘목이라는 게 나무라고 했잖아. 나무가 불을 때는 게 결국 불이 강하잖아요. 근데 4월에 태어나면 을사월이야. 나무하고 또 불이야. 불이 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병5월이요. 그 다음에 6월이. 그 다음에 정미월이라. 정미월은 뭐냐? 불이 뜨거운 땅 위에 있는 거거든. 병5월은 태양이 6월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정묘년생이 5월, 6월, 7월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내년에 요렇게만 태어났어도 내년에 거의 70% 이상 불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 새벽 3시 반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태어나 12시간 사이에 태어났다. 그 100%야. 열에 9은 안 좋아. 그런데 그러면 정묘년생들한테는 불리한 것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태어났거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차가운데 그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새벽 시간이나 밤이나 저녁에 태어난 사람들 오후 3시 반 이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유리해.
사주는 전체적으로 차가운데 불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약간 불의 세력이 약한 것인데 내년에 들어가면 불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크게 잘 되는데 정묘생이 안 되는 사람은 매우 불리해. 그래서 잘 되는 사람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해자축월생, 겨울생, 또 신유술월생, 가을생, 인묘진월생, 봄생.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 여름생만 빼고 여름생 빼고 다 잘 될 수 있다. 다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어디 철학관 다니면서 본 기억이 있으면 짜 맞추시면 됩니다.